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깔끔한 그래픽으로 오락실에서 우리들의 시선을 끌었던 게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제목으로는 가부키 클래시죠. 그럼 어떤 게임인지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조작 방법은 빨리 건너뛰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는 모두 8명입니다. 낯선 캐릭터들인데 익숙한 기분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이유야 어쨌든 그 당시 제가 즐겨했던 캐릭터 야구모로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 게임은 대부분 처음에 자기랑 동일 캐릭터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100%는 아니고요. 첫 판은 초보자를 위한 배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쉬운 상대니까요, 손도 풀고 기술도 이것저것 사용해보는 그런 첫 판이 되겠죠. 이 게임은 1995년 6월에 오락실에 등장을 했습니다. 허드슨에서 유통을 했고요. 게임 제작사는 우리에겐 조금은 생소한 라쿠진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오락실에서 제가 야구모를 좋아했던 이유, 필살기를 사용하면 이렇게 가드 데미지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야구모로 플레이를 자주 했습니다. 여자 캐릭터라서 선택한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성능이 좋아서 선택을 한 겁니다. 화면의 아랫부분을 보시면 매직이라고 써있는 기다란 바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오르고요, 가득 차 있을 때 이렇게 필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필살기라는 말보다는 술법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 캐릭터는 소환이라는 주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필살기 사용하면 뭔가가 나타나죠. 소환을 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무기는 부채를 사용하고요, 우리랑 똑같이 생긴 캐릭터가 패배를 하니까 여우로 변했죠. 술법을 사용해서 야구모로 변했나 봅니다. 이번 상대의 이름은 츠나데입니다. 나루토를 보신 분들은 츠나데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시죠? 나루토라는 만화가 천혜마경 캐릭터들의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가드 데미지 정말 엄청나죠? 이 게임은 한 대 한 대 때리는 거는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가드 데미지가 엄청난 캐릭터들이 몇몇 있습니다. A 버튼을 이용한 술법 100호입니다. 정말 어렵지 않은 키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죠. 방향키를 아래로 2번 탁탁 튕긴 다음에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바로 술법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츠나데는 달팽이를 소환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나루토 만화책에서도 츠나데는 민달팽이를 사용을 하죠. 이 게임에서 츠나데의 주술은 강화입니다. 큰 도끼를 사용하는데 강화가 얼마나 됐을까요? 몇 강일래나? 매직 주술 게이지는 자동으로 차오르고요, 생각보다 빠르게 차오르는 편이죠. 자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주술이 좋은 캐릭터가 강한 캐릭터입니다. 이제 그만 츠나데 안녕 보내줘야겠습니다. 이 게임은 총 4개의 버튼을 사용합니다. 약손, 중손, 약발, 중발. 게이지가 워낙에 빨리 차니까 시작하자마자 술법 한번 사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사용하는 버튼은 4개지만요, 약손, 중손을 동시에 누르면 강한 주먹이 나가고요,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은 보쿠라쿠 홈런, 보쿠라쿠의
잡기 커맨드입니다. 딱 봐도 힘 캐릭터인데 힘 캐릭터의 잡기 커맨드, 제대로 걸리면 에너지 반도 빠집니다. 다행히 지금은 별로 안 빠졌죠. 게임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게임 난이도가 레벨 4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야구무는 술법이 조금 늦게 발동되지만 발동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소환수는 무조건 적을 공격을 하거든요. 백호 부르는 공격 말고 용이나 부동을 부르는 공격은 미리 깔아두고 공격을 한다,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고쿠라쿠는 파워 캐릭터인데 이 게임에서 리치가 제일 깁니다. 떨어져 있어서 안 맞겠지 하는 그렇게 방심하는 순간에 저 방망이에 한 대 맞을 수가 있는데요. 힘 캐릭터니까 조금 둔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션이 크단 얘기거든요. 한 대 맞으면 에너지는 상당히 많이 빠지는 편이지만 상대편이 잘 막으면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강한 힘과 긴 리치 때문에 초보분들도 자주 선택했던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이번 상대는 만지마루. 이 게임의 주인공 포지션을 맡고 있죠. 이 게임은 무기를 던져서 필살기를 사용하는 캐릭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야구모는 무기 던지기를 사용하는 기술이 있지만 절대 무기를 손에서 놓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야구모를 자주 플레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손에서 무기를 안 놓는다는 거, 그 점이고요. 공중에서 적당한 타이밍에 중간손 약발을 동시에 눌러주면은 공중에서 부채를 던지거든요. 무기 던지기 기술이지만 손에서 부채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장점이죠. 그래서인지 CPU들이 이런 무기 던지기 기술에 굉장히 잘 당해줍니다. 이 게임은 일반 캐릭터들을 상대할 때는 할만하거든요. 하지만 보스전에 들어가면 보스전이 정말 미친 듯한 난이도에 이기라고 만든 그런 상대들인가 할 정도로 보스전이 미친 난이도인데요. 야구모는 이렇게 무기만 계속 던져주면은 보스들도 잘 맞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원코인 확률을 많이 올려주는 아주 마음에 드는 캐릭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 자꾸 뭔가 떨어집니다.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도 있고 상대편을 기절시키기도 하고 밟으면 넘어지는 바나나 껍질도 있고요. 지금도 나왔죠. 무기도 떨구고 바닥에 아이템도 나오고 사무라이 스피리츠의 느낌이 살짝 나죠. 하지만 아이템은 사무라이 스피리츠보다 더 자주 나옵니다. 이번 상대는 지라이야. 나루토 애니메이션에서도 지라이야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나루토의 스승님으로. 나루토에서 지라이야는 두꺼비 주술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두꺼비를 보실 수 있고요. 뒤에 배경만 봐도 두꺼비가 동상으로 잔뜩 있네요. 지금 떨어지는 아이템은 그저 점수일 뿐이고요. 만점을 줬죠. 3개의 초밥 세트가 나왔는데 에너지를 올려주는데요. 에너지 칸에 20도트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도트 데미지 정말 좋지 않나요? 맞아도 KO인데 막아도 KO 당하는 이 정도의 에너지를 뽑는다니 사용할 맛이 납니다. 두루마기 나왔죠. 두루마기는 주술 에너지를 바로 가득 채워주고요. 지라이야의 주술 신염, 우리 에너지 빠지는 거 보세요. 저게 한 방 맞은 겁니다. 이 게임은 한 대 한 대 때리는 거는 별로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안 빠져요. 그런데 저렇게 주술 공격이 한번 들어가면
에너지를 살벌하게 뽑아내더라고요. 주술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라, 뭐 그런 거죠. 캐릭터마다 속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지라이아는 불입니다. 나루토에서도 그렇죠. 캐릭터들마다 잘 다루는 술법이 있어요.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은 자연에서 불, 물, 바람 이런 원소들 쪽을 다루는 캐릭터들이 굉장히 강하죠. 안 그런 만화가 없죠. 바닥에 포이즌이 떨어졌습니다. 독약이죠. 독약을 밟으면 무조건 기절을 합니다. 이 게임에서 제일 조심해야지 되는 아이템이 독약입니다. 내가 한참 유리해서 열심히 공격하는데 갑자기 독약을 밟아가지고 기절해버리는 그런 불상사도 자주 이 게임에서는 볼 수 있고요. 재밌는 게 이 게임의 끝판왕은 독약을 밟으면은 에너지가 찹니다. 20도트나. 상대편이 쓰러졌을 때 우리 캐릭터는 구석으로 몰고 가서 가드를 일부러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주술을 사용하면 엄청난 도트 데미지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끼리 대인전을 할 때도 제발 막아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와, 용을 깔아놨는데 우리가 오히려 창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처음 한판 진 거죠. 제가 그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유성각이라는 공중에서 강하게 내려찍는 이 기술도 상대에게 잘 먹히는 기술이고요. 위력도 괜찮고 키입력도 쉽기 때문에 자주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배경을 보면 눈이 내리고 있죠. 오로치마루의 주술의 성질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성질은 얼음입니다. 이번 상대는 키누. 무기를 사용해서 싸우지 않고요. 애견과 함께 싸웁니다. 사무라이 스피릿의 갈포드가 생각이 나죠. 무기 역할을 개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우리 말고 무기를 떨구지 않는 캐릭터, 네, 키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키누는 굉장히 약한 캐릭터입니다. 오락실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있던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95년도 게임이지만요, 그래픽이 다른 게임에 비해 굉장히 깔끔하다는 느낌을 오락실에서 받았고요. 사운드 전혀 촌스럽지 않죠. 지금 들어도 잘 만들어진 사운드. 이런 대전 격투 게임은 캐릭터 간의 밸런스가 중요하잖아요. 이 게임은 밸런스가 나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네요. 생각해봐도 밸런스는 꽤 잘 잡힌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증이 필요하겠지만요. 이 게임이 오락실에 나왔을 때는 대전 격투 게임, 철권, 버처파이터, 킹오파 정도만 사람끼리 대전을 했지, 그 외의 대전 격투 게임들은 컴까기를 주로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게임 밸런스 잘 잡혔는데 키누만큼은 제외입니다. 이 게임 최애 약체 맞아요. 술법의 종류는 없습니다. 닌자견 데리고 다니는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여덟 명의 캐릭터 중 벌써 마지막 대전입니다. 이름은 가부키. 저는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보기 전에 게임 잡지에서 이런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해마경이라고 하죠.
PC 엔진에서 RPG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요. 게임 잡지에서 하도 봐서 그런지 이 게임을 오락실에서 봤을 때는 왠지 모르게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눈에 익었던 캐릭터니까요. 만지마루라는 캐릭터가 이 게임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상대하는 가부키 이 캐릭터가 인기도 많고 천해마경 풍운 가부키전에서 주인공도 맡았더라고요. 도트 데미지로 깎아가지고 겨우 이겼습니다. 가부키 주술의 성질은 바람입니다. 외형을 보면은요 굉장히 밝고 약간 좀 오버 액션이 많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문방구 게임을 즐겼던 초딩들 사이에서는 이 캐릭터를 노홍철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구석으로 모른 다음에 주술을 사용해서 도트 데미지를 팍팍 깎으면은 아우 살짝 부족하지만 알라차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유 노홍철 상대하기 쉽지 않네요. 캐릭터 선택창 위에 4칸이 새로 생겼고 원숭이가 나타났습니다. 황금 원숭이네요. 중간 보스입니다. 와 시작하자마자 필살기 술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뭐야, 도트 데미지로 우리 에너지가 4분의 1 정도 빠졌습니다. 왠지 억울해요. 그대로 복수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중간 보스의 이름은 망토라고 합니다. 천해마경을 제가 잘 모르지만 천해마경 시리즈에 개근을 한 캐릭터라고 하네요. 어이구 사이코 크래셔까지 에너지가 몇 대 안 맞은 것 같은데 이거로 죽어라. 아 너무 욕심이었나요? 무기 던지기 공격 잘 통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에너지가 없을 땐 이런 얍사비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사람 상대로 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죠. 이 녀석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필살기를 사용하죠. 이번엔 안 막아봅니다. 괜히 안 막았네요. 도트 데미지가 워낙에 많이 빠지니까 맞는 게 이득이겠지 했는데 네, 제 판단의 오류였습니다. 포이즌에 걸려서 기절했을 때 쓰러뜨리고 에너지도 나왔고요. 이번 판을 이기라는 계시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서 무기 날리기를 하면은 이길 줄 알았는데 못 이겼네요. 분위기상 왠지 우리한테 이기라고 몰아주는 것 같은 CPU의 배려인 줄 알았거든요. 아이고 점프 뛰다가 맞으니까 에너지가 별로 안 깎이네요. 가드도 별로고 맞는 것도 별론데 그냥 점프 뛰어서 한 대 살짝 스쳐주는 게 제일 안 아프게 맞는 거네요. 2단 점프도 되는데 2단 점프로 피할 생각을 왜 안 하죠? 맞을 생각만 하네요. 이것도 사실 가드를 했으면은 더 에너지가 많이 빠지는데 역시 그냥 맞아주면은 데미지도 별로 안 들어가죠. 지는 건 싫으니까 무기 날리기로 어렵게 이긴 것 같진 않아요. 그럭저럭 이겼습니다. 원숭이 안녕. 보스의 칸이 4칸인 거 보니까 4,000원 중에 두 번째일까요? 이번 상대는 로봇인가요? 두 번째 중간 보스 이름은 카라쿠리.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어휴, 불도 뿜고요. 리치도 굉장히 긴 로봇입니다. 화염 공격이 화면 끝까지 오네요. 피할 수가 없군요, 지상에서는. 그리고 하단 공격입니다. 앉아서 막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에겐 무기 던지기 공격이 있습니다.
거리도 벌리고서 와 이거는 불 붙는 건 어떻게 피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냥 멀리서 오지 말라고 무기만 날려주면 됩니다. 게이지가 모이면 술법을 한번 싹 써주고요. 아 여기서 왠지 도트 데미지를 깎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가까이 갔다가 괜히 한두 대 맞으면 지니까요. 이 게임에서 카라쿠리를 상대할 수 있는 캐릭터는 다시 말씀드리면 카라쿠리를 그나마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캐릭터는 야구모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오락시에서 이 게임 플레이할 때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원숭이 보스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라쿠리를 만날 일이 없었죠. 야구모한테는 오히려 원숭이 보스가 더 어려웠어요. 카라쿠리는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거리를 계속 벌리면서 싸우면 되고 게이지가 모이면 우와 이거 뭐야 잡기에 당했네요. 게이지가 차면 술법 써주고 멀리서 무기만 날려주고요. 무기 날리기에 이 게임이 취약하다고 말씀드렸죠. 무기 날리기만 제대로 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엔딩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간 보스 이름은 자신사이. 세 번째 중간 보스로 보이지만요 이 게임의 끝판왕입니다. 네, 얘를 이기면 변신해요.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이 정도 스포는 이해해 주시고요. 자신사이도 네, 저렇게 장풍이 느리게 날아가가지고 우리가 좀 맞을 때가 자주 있지만 어차피 우리는 히트앤드런을 할 겁니다. 던지고 빠지고 게이지 차면 주술 한번 사용하고요. 보스전이니까 이런 공격 패턴을 보여드리지만요 모든 캐릭터를 상대로 이렇게 싸워도 충분히 통합니다. 더블 KO가 나왔네요. 끝판왕이라고 했지만 제가 한번 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킹오파 94에서도 누갈은 첫 대결에서는 대충 싸운 것처럼 하고 진심 모드라고 하면서 변신은 아니지만 우통 벗고 한 번 더 싸우죠. 그 컨셉을 이 게임에 적용한 것 같습니다. 보스의 외모를 보면은 딱 사이비 교주같이 생겼죠. 네, 제대로 보신 겁니다. 이 게임에서도 사이비 교주로 나온 거고요. 다이몬 교회 교주라고 합니다. 마교라고 보면 되겠죠. 배경에 있는 석상을 봐도 악마를 숭배하는 그런 집단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나왔으니까 에너지를 먹어주고요. 겨우 이겼습니다. 한 판을요. 고맙게 술법에 아주 크게 맞아줬어요. 에너지를 반을 뽑았습니다. 굉장히 사악한 게 계속 우리를 도발을 합니다. 틈만 나면은 우리를 도발을 해요. 자기가 유리하든 불리하든 도발할 타이밍만 되면 어지간하면 도발을 합니다. 그쵸, 도발을 하죠. 도발을 너무 난무하니까 그 틈에 우리가 공격을 해서 이겼습니다. 자, 이제 보스의 변신을 기다려봅니다.
드디어 진심 모드로 우리를 상대하는 최종 보스입니다. 이름은 루시퍼가 아닌 루시펠러. 다른 캐릭터라면 몰라도 우리에게는 할만한데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최종 보스입니다. 철권의 최종 보스보다 할만할걸요? 그러면서 왜 막고 있니?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뒤로 빠지면서 무기 날리기를 공격해야지 되는데 뒤에 공간이 없는데 너무 안일하게 공격을 했죠. 뒤에 공간이 조금씩 있으면서 살짝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무기를 날려주면 됩니다. 게이지가 모이면 용을 불러서 앞으로 밀어내고요. 다시 우리는 뒤에 공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빠지면서 무기 날리기 공격을 하면 됩니다. 이 패턴이면은 됩니다. 최종 보스 이 모드에서는 독약을 먹으면 에너지가 조금 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행히 독약은 안 나와주네요. 루시펠라는 일단 디펜스 모드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호리병에서 아이템으로 먹어야지만 디펜스가 올라가는 거고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캐릭터마다 약간의 방어력 차이는 있어요. 8명 중에 제일 높은 캐릭터는 만지마루랑 지라이야, 그리고 우리 캐릭터는 보통 카부키도 보통이고요. 최약해인 캐릭터가 의외로 방어력은 보통입니다. 오로치마루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제일 낮은 방어력 스나데입니다. 방어력 차이가 좀 있다고 해도 그렇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석에 몰아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급한 대로 사용했더니 맞아줬네요. 네, 이렇게 해서 끝판을 깼습니다. 엔딩 보실게요.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한컷 오프니 언니랑 춤추잖아요. 쌍둥이 자매입니다. 우리 주인공이 동생이고요. 제가 오락실에서 이 게임을 봤을 때는 와쿠와쿠 세븐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픽만으로만 보면은 느낌이 비슷합니다. 물론 이 게임이 더 깔끔하긴 했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볼 때는 두 게임의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서 SNK가 이제 게임을 막 찍어내기로 했나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저는 했었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게임이 앞뒤로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지구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관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관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